챕터 4-7 강점 알리기.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고흐입니다. 27세에 전업 화가가 돼서 37세까지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대요. 10년 동안 2000점이면 1년에 200점을 그린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4개 정도를 그린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스케치 수준의 작품도 있었겠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작품을 쏟아낸 것만은 분명합니다. 천재적 재능에 노력까지 한 케이스죠. 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땐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고흐가 아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로 죽고 그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던 친동생 테오도 6개월 만인가? 거의 바로 죽어요. 고흐의 그림은 이 사람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고흐의 친동생 테오의 아내입니다. 고흐의 처제죠. 요한나 반 고흐 봉허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나는 당대 예술인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면서 유명 전시회에 고흐의 그림을 대여해주기도 하고 고흐의 그림을 모아서 전시회도 열고 회고전도 열고 고흐와 테오가 주고받은 편지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도 해가면서 그림을 알려갑니다. 그렇게 고흐의 재능과 노력은 빛을 보게 돼요. 지금도 수많은 천재들이 자신을 잘 알리지 못해서 묻히고 있습니다. 천재들도 그런데 우리처럼 평범한 재능은 어떻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죠.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알리기는 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요. 제가 광고를 전공하긴 했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강점 알리기 파트는 저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알리기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돈을 써서 하는 알리기는 전문가들에게 배우시길 바래요. 저는 코칭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서 가성비 좋은 알리기부터 차근차근 쌓아갔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안하기입니다. 제안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인생 스승 고머씨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저희 과에 진짜 평범하게 생긴 동기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사귀는 여자애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예쁜 거예요. 심지어 사귀는 여자들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얘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얘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지극히 평범했던 그 친구가 끊이지 않고 연애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은 고백이었습니다. 외모의 레벨을 매기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친구는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여자들한테 고백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냥 고백 머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동기들은 그 친구를 고머씨라고 불렀습니다. 고백 머신 하다가 자연스럽게 고머씨가 됐어요. 나보다 레벨이 높으면 어차피 고백해도 까일 텐데 고백을 많이 한다고 그게 돼? 됩니다. 되더라고요. 당시 저한테 고머씨가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그 조언이 제 인생에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였냐? 과 동아리방에서 제가 고머씨한테 물었어요. 야, 너 금수저야? 뭔 소리야? 나 학비도 겨우 냈는데. 근데 너는 왜 끊이지 않고 여자가 그렇게 생기냐? 얼굴? 평범하고 키?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고 금수저도 아니라고? 이해가 안 되네. 비법이 있는데 말이야. 형이라고 한번 해봐. 그럼 알려줄게. 굉장히 건방지더라고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당시 제 자존심과 맞바꾼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풀어드릴게요. 우리 고머씨 형님께서 가방에서 연습장을 한 장 꺼내시더니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연애 가능 스펙트럼 이렇게 쓰더라고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걸 보기 좋게 옮겨서 설명드릴게요. 누구든 내 기준에서 연애가 가능한 스펙트럼이 있을 겁니다. 내가 5 정도 레벨이라고 했을 때 나보다 레벨이 높은 이성은 상한선이 없죠. 사귈 수만 있다면 당연히 사귈 겁니다. 나보다 레벨이 낮은 이성은요.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하한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나보다 레벨이 낮은 이성은 내가 먼저 사귀자고 할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제가 먼저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사귈 의향이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고머씨가 말하길, 야,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남자인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더 그렇지 않겠냐? 보통 여자는 남자보다 고백을 기다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볼 때 너는 레벨 6 정도는 된다. 레벨 10, 레벨 9까지는 아니어도 레벨 8, 레벨 7 정도는 너가 먼저 고백하면 사귈 수 있다. 너도 여친 만들고 싶으면 나 그만 놀리고 너도 고백 머신이 되라. 이 자식이 어떻게 20대 초반에 이런 성찰을 했지? 놀랍더라고요. 당시 이 친구가 연습장에 그리면서 설명해준 이 개념 덕분에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여자를 엄청 사귀었냐? 그것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레벨 7, 레벨 8, 또 가끔은 레벨 9도 제 고백을 받아주는 걸 보고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먼저 제안해야 되는구나. 먼저 제안해야 그때야 비로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제안 머신, 제머씨가 됐습니다. 연애 가능 스펙트럼을 판매 가능 스펙트럼 또는 협업 가능 스펙트럼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이 나를 먼저 찾아줄까요? 아니요.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제안한다면요. 그때야 비로소 나를 고려하게 돼요. 자기 스펙트럼 하한선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와 함께 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와 나의 상품을 제안해야 합니다. 코치로서 했던 제안 중에 의미 있었던 건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직장 생활과 코칭을 병행하던 시절에 출간한 책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글을 썼고 원고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판사 100곳에 제 책을 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투고를 한 거죠. 97군데에서 거절당하고 3군데 출판사에서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3군데 중 가장 계약 조건이 좋은 출판사를 제가 골랐죠. 제 인생 1번 버킷리스트가 제 이름으로 된 책을 출간하는 거였는데 제안을 통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됐을 때 제 코칭에 관심이 있을 만한 타겟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안서를 보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의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전부 다 거절당하고 한 명이 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게 유튜버 커밍손이에요. 여기서 찍은 인터뷰 영상을 커밍손님이 이렇게 3개 영상으로 내보내줬는데요. 조회수 합계 70만 뷰가 넘게 나오면서 제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넘게 늘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개인 코칭을 엄청 많이 신청하셨어요. 이 영상을 찍은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커밍손 채널을 보고 연락한다면서 코칭이 들어옵니다. 커밍손 채널을 통해 직접적으로 들어온 코칭이 20건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코칭을 받으시고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신 게 10건,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신 게 5건 정도 돼요. 매출로 환산하면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커밍손 채널 구독자가 현재 10만 명이 넘었어요. 당시에는 8만 명인가 그랬는데 저는 당시 1000명도 안 됐습니다. 8만 채널 커밍손이 구독자 1000명 유튜버인 저한테 출연해달라고 제안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저는 지금도 제안을 많이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치에 자신이 있으니까 마구마구 제안해요. 얼마 전에는 전국에 있는 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제 코칭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도 무언가를 팔 겁니다. 상품을 팔 수도 있고 서비스를 팔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을 팔 수도 있어요. 제안하십시오. 저의 사례가 여러분 사례와 딱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신뢰관계 만들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은은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고립된 채로 친동생 태호와 편지만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사후에 누구에 의해 알려졌다고 했죠? 고우의 처제 요한나 방고우 봉어가 예술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고우의 그림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작품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피카소는 살아생전에 사교의 왕이었습니다. 각종 모임에 자주 참석했고 항상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동료 예술인들과도 다양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연애도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생전에 인정받았을까요? 당연하죠. 20대 초반부터 이미 인정받기 시작해서 부와 권력, 명예를 다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는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나와서 개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관계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신뢰 관계라고 했죠. 내가 신뢰를 쌓았을 때 나를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모임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사업가 모임을 나가고 있어요. 기업의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여기 인맥들을 통해서 저를 알리는 거죠. 실제로 제 코칭, 강의 매출의 20% 정도는 이 모임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점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잘 찾아보세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나를 알릴 기회뿐만 아니라 강점 무대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 비틀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틱톡, 스레드 이런 채널을 활용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돈이 들진 않죠. 내가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알리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구독자를 많이 모으겠다, 조회수를 많이 올려서 광고 수익을 벌어야겠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었으면 얼마든지 자극적인 컨텐츠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을 만한 정확한 타겟에게 저의 코칭과 강의를 제안하기 위함이에요. 한 2년 전에 제 유튜브를 보고 울산의 한 기관에서 강의 의뢰가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강의와 코칭 과정을 진행하고 꽤 큰 돈을 받았어요. 그 기관에서 강의를 의뢰하신 주무관님께 물어봤습니다. 제 채널에서 어떤 영상을 보시고 저를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조회수지만 저는 무려 1000명에게 저를 알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주무관님이었던 거죠. 이렇게 가서 강의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역대급 만족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주무관님이 신문에도 실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울산의 다른 기관에서 또 의뢰를 받았어요.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입소문을 내주셨고 불렀던 곳에서 또 불러주시고 이번 달 말에도 울산에 갑니다. 울산에서 만든 매출만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조회수 1000회의 힘이죠.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를 시작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구독자와 조회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또 하는 얘기지만 우린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구독자와 조회수를 생각하면 시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강점 영역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됐다면 그걸로 무엇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 것인지를 정의하세요. 그 타겟에게 정확하게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러한 채널 운영에 부담감이 확 줄 겁니다. 또 유튜브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카센터 사장님이 유튜브를 하면 구독자가 많든 적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와, 얼마나 전문가면 유튜브를 하지? 이렇게요. 보험 설계사가 유튜브를 하면 얼마나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면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널을 만들고 구색을 갖춰놓고 명함에 유튜브 QR코드만 박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브랜딩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제안하기. 둘째, 신뢰관계 맺기. 셋째, 채널 만들기. 이 과정을 잘 쌓으면 알리기도 알리기지만 내 상품과 서비스가 잘 정돈될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마지막으로 유료 광고를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죠? 바로 앞 파트인 강점 브랜딩 그리고 이번 파트인 강점 알리기를 위한 추천 도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계자 시리즈는요, 온라인에서 내 상품, 서비스를 팔고 있거나 저처럼 지식을 판매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려요. 팔리는 책 쓰기, 망하는 책 쓰기라는 책은요, 책을 통해 나를 브랜딩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정 알리기 양의 10분의 1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의 10배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한대요. 내 알리기 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을 읽고 동기부여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